다들 서류편 잘 보고 오셨나요? 혹시 못 보셨을 분들을 위해서 저희 한 번 더 자기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SK하이닉스 취재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이재원입니다. 네, 저는 SK 에코플랜트 취재기자 김민서입니다. 저는 SK주 AX 취재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김예원입니다. 저는 SK 브로드밴드 영상 크리에이터 타승민입니다. 네, 저희가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 사이에 사전 과제 미션이 있는데요. 1번 주제가 AI를 활용해 관계사와 관련된 콘텐츠를 기획하거나 제작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현재까지 제작했던 콘텐츠 중에 AI를 활용했던 콘텐츠에 대해 소개하는 미션이 있는데요. 혹시 시의분들은 어떠한 주제로 사전 미션을 진행하셨나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회사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며 AI 관련 콘텐츠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었지만 그래도 SK와 관련된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 저 CE로서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1번 주제를 골라서 콘텐츠를 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했던 경험에 대한 역량도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SK 에코플랜트와 관련된 맞춤형 뉴스레터를 만드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이전에 제작했던 AI 관련 콘텐츠들이 없어서 1번 주제를 선택해서 사전 미션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SK하이닉스의 채용 과정에서 취업 준비생들이 궁금해할 만한 부분들에 대해서 콘텐츠를 제작하였습니다. 저도 1번 주제를 선택했는데요. 지원하는 관계사에 대한 관심을 더 잘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새롭게 제작을 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기획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카드뉴스를 만들어서 블로그에 게시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AI 툴을 활용한 기획안을 제작을 했고 실제 영상 결과물로 제작을 해서 링크로 첨부를 했었습니다. 특히 클링 AI를 활용해서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캐릭터인 브로비가 질문에 답변하는 형태의 숏폼 영상을 제작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SKC 콘텐츠 발행량을 확대할 수 있는 AI 기반 숏폼 템플릿으로 활용하고자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사전 과제가 AI로 진행하는 과제이다 보니 다들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다들 어떤 AI로 사전 과제 제작하셨나요? 저는 GPT와 제미나이를 활용해 사전 과제를 진행을 하였는데요. 요즘 기본 AI 툴들이 성능이 좋다 보니 GPT와 제미나이로도 충분히 콘텐츠 제작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를 활용해서 콘텐츠를 제작을 하였습니다. 저도 특별한 AI를 활용하기보다는 제가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AI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AI를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활용했는지를 잘 서술해주기만 한다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CE분들의 합격 수기를 많이 살펴보니까 AI를 좀 다양하게 활용하는 게 좋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총 4가지의 AI 툴을 활용을 했고 숏폼 발행량을 늘리는 것이 최대 목표였기 때문에 롱폼과 숏폼으로 나눠서 기획안을 작성을 했었습니다. 시분들께서 사용하신 AI 종류와 개수가 모두 다른 만큼 너무 객관적인 숫자에만 매몰되지 마시고 내가 기획한 콘텐츠의 방향성과 목적에 따라서 AI를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전 과제를 제작하실 때 조금 더 도움을 드리고자 저희가 실제로 제작했던 사전 미션 자료를 가져와 봤는데요. 저는 보는 이가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당시 밈이었던 유행어를 제목으로 기획하고 카드뉴스와 글을 잘 정제해서 제 개인 블로그에 게시하였습니다. 저의 사전 미션 팁도 같이 드려보자면 기획안과 영상 제작 능력을 동시에 보여주기 위해서 PDF 내에 하이퍼링크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획 의도와 실제 결과물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전달할 수 있었어요. 디자인도 정말 중요한 만큼 이런 부분들도 모두 잘 신경 쓰셔서 좋은 사전 과제 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관계사가 전환될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저는 관계사가 전환되지 않았는데 다른 분들은 어떠셨나요? 저도 관계사가 전환되진 않았는데 이전 기수분들의 글을 보면서 관계사가 전환될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원하시는 분들께서도 이지망 관계사를 한번 생각하시고 지원하신다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제가 관계사가 변경되었는데요. 저는 서류 합격 발표 전에 전화로 혹시 희망 관계사 외에 다른 관계사로 전환되어도 괜찮은지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희망 관계사를 선정할 때부터 모든 관계사의 홈페이지를 다 살펴보았기 때문에 별다른 걱정이나 불안 없이 이지망이었던 SK주 AX를 희망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원님을 포함해서 저희 기수의 몇몇 CE분들도 관계사가 변경되었던 만큼 혹시 변경되더라도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사전과제 제작과 면접을 준비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네, 사전과제에 이어서 이번에는 진행되었던 면접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면접을 진행하게 되면 자기소개를 먼저 하게 되잖아요. 다들 자기소개는 어떤 내용으로 준비하셨나요?
네, 저는 학과가 지리학과이다 보니 특이한 학과에 다니고 있어서 이걸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소개하는 단어로 나침반을 선정했고, 그리고 제가 길 잃은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나침반이 되어주겠다는 그런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저도 민서님처럼 단어에 빗대어서 저를 소개했었는데요. BTV 내의 인기 프로그램들을 분석해서 저를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캐릭터인 뽀로로에 저를 빗대어서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최대한 많은 답변에서 SK 브로드밴드와 저를 연결하려고 한 점이 좀 큰 특징인 것 같아요. 저는 SK 하이닉스의 어떠한 사업 분야와 제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조금 더 어필을 하려고 자기소개를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재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자기소개를 꼭 철저하게 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내가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기후를 통해서 진정성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다들 관계사 공부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셨나요? 제가 지원한 SK의 코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주거용 건물도 짓고 있지만 주로 데이터 센터나 반도체 팹 같은 부분들도 이제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B2C보다는 B2B 기업에 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자료들이 인터넷상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재무보고서 같은 경영보고서도 많이 참고했던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잘 알려진 관계사인 만큼 자료도 많았지만 그만큼 공부해야 할 부분들도 많았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어떤 제품을 중점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찾아보았던 것 같습니다. 전 단순히 관계사와 관련된 내용만 달달 외우는 것이 아니라 SKC로서 해당 관계사의 어떤 부분을 알려주면 좋을 것 같은지를 생각하면서 공부를 진행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관계사가 최근에 도입한 트렌드는 무엇이고 어떤 점이 취업준비생 입장에서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갈 포인트인지를 생각하면서 관계사를 공부하면 훨씬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면접이 특히 긴장되었었는데 다른 시위분들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면접은 23기 기준으로는 관계사별로 3, 4명의 지원자가 한 번에 진행을 했고, 그리고 소회실 같은 작은 방에서 면접이 진행됐습니다. 저희가 대기실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관계사의 이름이 불리면은 담당자님을 따라서 줄 서서 소회실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면접이 진행됐습니다. 저는 다른 분들과 달리 온라인으로 면접을 진행하였는데요. 관계사 사정상 온라인으로 면접이 변경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변경이라 조금 놀라긴 했지만 비대면인만큼 열심히 제 모든 것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관계사 같은 경우에는 사전 미션 발표를 가나다 순서로 진행했고, 저는 김씨라서 처음으로 PT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시간 엄수가 사전 미션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느꼈습니다. 이제 긴장을 하거나 하면은 발표 시간이 조금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에 유의해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할 내용을 저는 대본으로 정리하여서 발표를 진행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대본을 외워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어떤 내용을 말할지 미리 생각하면서 발표를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다들 엄청 면접을 잘 보신 것 같은데 저는 긴장을 하면 머리가 새하얘져가지고 대본을 들고 읽었었습니다. 4명의 지원자들 사이에서 저만 대본을 봤었는데요. 이러한 점들을 보았을 때 대본을 보지 않고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제가 합격한 걸로 봐서는 내용의 전달력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전에 보여주지 못했던 나의 장점을 보여주는 자리인 만큼 모두 사전 미션에서 준비한 것을 모두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C분들께서 받았던 질문과 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했는지를 알아볼 텐데요. 재원님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저는 이번 학기에 몇 학점을 수강하는지 여쭤보셨는데요. 아무래도 SKC 활동에 잘 참여할 수 있는지를 궁금해하셨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수강 신청이 완료되지 않아서 저는 장바구니에 담아두었던 학점대로 솔직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왜 SK 에코플랜트에 지원했는지 여쭤보셨던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제 전공과 관련돼서와 제 성향과 관련돼서 두 가지로 범주를 나누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민서님께서 그 면접 때 인터뷰이분들이 바쁘실 때 시간 조정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받았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답변하셨나요? 이전에 회사에서 공유 캘린더를 사용했던 경험이 기억에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유 캘린더를 이용해서 현직자분들과 시간을 맞추어 보겠다고 그런 답변을 이제 겨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근데 비슷한 내용으로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저는 자신만의 시간 관리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꼼꼼하게 계획하는 것을 좋아해서 스케줄표에
실제 마감일보다 며칠 전에 마감일을 기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SKC를 지원하시는 지원자분들께 드릴 만한 면접 꿀팁이 있을까요?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문서답을 하지 않는 것. 아무래도 많은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면은 질문의 의도와는 다르게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추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질문을 받았을 때는 1초 정도 어떤 답변을 할지 조금 생각한 뒤에 두 갈식으로 정리하여 답변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당연한 얘기겠지만 하고 싶은 말을 잘 정리해서 차분하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면접이라 긴장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나를 제일 잘하는 거는 나기 때문에 생각을 잘 정돈해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승민 씨님이 면접 우수자로 선정되셨잖아요. 네, 혹시 면접에서 어떤 부분이 좋은 평가를 받았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도 제가 면접 우수자로 선정이 될 줄 몰랐는데요. 제 생각에는 SKC 활동에 대한 열정이 가장 잘 드러났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 크리에이터다 보니 추가 기획안이나 즐겨보는 컨텐츠에 관련한 질문도 받았었는데요. 미리 머릿속에 4-5가지의 기획안을 추가로 생각한 것 덕분에 크게 당황하지 않고 답변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면접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혹시 활동편이 궁금하신 분은 다음 영상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